소리나는 쟁반. 자, 그러면 또 5번째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도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 되겠네요. 로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석이 운영하는 로또 판매점에는 유독 당첨자가 잘 나옵니다. 1등 당첨자도 여러 번 나와서 늘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주석은 비싼 자동차와 호화로운 집에 살 정도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로또를 많이 팔았던 거죠. 사람들은 오늘도 그의 가게에 줄을 서서 복권을 삽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녀석이 하나 끼어들어서 사람들에게 복권 사는 것을 만류합니다. 이 집에서 복권 사서 1등 돼봐야 우리 형처럼 됩니다. 이 집에서 복권 사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요. 처음엔 그저 묵묵히 지켜봤지만 녀석의 행동이 심해지자 영업방해로 판단하고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봐 젊은이, 남 장사하는 데서 무슨 짓이야? 덩치가 좋은 주석이 아래로 내려다보며 젊은이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오히려 주석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기서 1등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2등했던 사람들도 모두. 설사 그렇다고 쳐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주석은 그를 쫓아냈고요. 그가 다시 찾아오자 경찰까지 불러서 그를 복권 판매점 근처에 월신거리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 후로도 복권 판매점은 잘 되었고요. 이제 막 20살이 된 주석의 아들도 친구들을 데려와 복권을 샀습니다. 놀랍게도 주석의 아들은 1등의 복권이 되었고 주석과 그 기쁨을 만끽했어요. 네. 본인의 가게에서 아들이 복권 1등이 된 거죠. 그리고 그날 밤 부자는 복권 당첨금의 분배 문제를 놓고 싸우다가 아빠 입장에서는 내 거나 다름없다. 우리 가게에서 된 거니까 아들은 아빠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싸우게 된 거죠. 아무튼 화가 난 아들이 다툼 끝에 주석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주석의 아들은 그 일로 감옥에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자책감이 있었겠죠. 결국 복권 판매점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역시 잘 됐습니다. 하지만 1등 당첨자의 비극은 계속되었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주석이 처음 로또 판매점을 열었을 때 첫 번째로 1등에 당첨되었던 한 남자가 돈 때문에 와이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원혼이 되어 복권 판매점에 머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악기는 사람들에게 복권 당첨이라는 기쁨을 주는 동시에 그들의 죽음도 가져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합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데 겨울철에는 길이 미끄러워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늘 부담스럽습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데 낮에 눈이 많이 내려서 그런지 길이 더더욱 미끄러웠습니다. 예전에 여러 번 술 먹고 넘어진 적이 있어서 매우 천천히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웬 여자가 저한테 손짓을 하는 겁니다. 뭐지? 저는 술이 취해 쾌한 눈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백설처럼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불쑥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당황하자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 춤출까요? 하늘에서 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왠지 힘이 있어서 따라야 할 것 같았고 어디선가 음악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왠지 모를 힘에 이끌려 그녀의 손과 허리를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유독 차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겨울이라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술에 취했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 춤을 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의 춤이 한참 열기를 더할 때 저는 흥이 나서
그녀의 허리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뭔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는 허리가 부러져 상체의 화체가 따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봐요. 일어나요. 여기서 여러분 죽어요. 잠시 기절했던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발견되어 동사를 면했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몸 녹이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경비 아저씨는 제가 정신을 차린 걸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순찰을 갔습니다. 저는 좀 전까지 저와 춤을 추었던 여자를 찾아봤습니다. 헉! 이럴 수가. 주위를 돌아보니 눈사람 하나가 반으로 갈라져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고개를 돌리고 집으로 가려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해요? 계속 춤을 춰야죠. 저는 너무나도 놀라 불이 났게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는 절대 늦은 밤까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하나 진행하고 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다. 나는 그때 긴 휴가를 얻어서 바닷가에 있는 민박집에서 한 달 정도 지내고 있었다. 비수기라 사람은 거의 없었고 거의 주인 내외와 나 이렇게 생활을 했다. 주인 내외는 오래된 집을 사서 민박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제법 친절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새벽에 자꾸 잠이 깼다. 그것도 정확히 새벽 3시 33분. 늘 내 방에서 접하고 있는 마당에서 비명이 들려 깼는데 밖에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는 누가 일부러 장난이라도 치는가 싶었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민박집에 머무는 사람이라곤 주인 내외를 제외하고는 나밖에 없었다. 이상하다 생각한 나는 주인 내외에게 알렸고 주인 내외도 그 소리를 같은 시각에 여러 번 들었다고 말했다. 이 집에 귀신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주인 내외는 결국 무당을 불렀고 무당은 주인 내외가 이 집을 구입하기 전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이 집을 떠돈다고 말했다. 내가 마당에서 계속 비명이 들린다고 하자 무당은 마당을 파보라는 말까지 했다. 무당이 돌아가고 나서 반신반의하던 주인 아저씨는 나와 함께 마당을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주인 아저씨가 든 삽 끝에 뭔가 묵직한 게 걸렸다. 그것은 사치였고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내가 민박집을 떠날 때쯤 나는 주인 아저씨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주인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한테 집을 급히 넘긴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죽여서 생매장했다네. 오해로 그랬다나? 참 희한한 일이지. 뭔가 오해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은 죽어서도 비명을 질러대고.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이듬해 나는 다시 그 민박집을 찾았지만 더 이상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7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 이야기, 실화 이야기 간단하게 진행하고 오늘의 8번째 이야기, 범인 잡는 심령술사 2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에 20살이었던 애슐리 아울리는 오하이오 콜럼버스라는 동네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실종 사건은 단서를 찾지 못하고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크리스티 보리넷이라는 심령술사가 애슐리의 영혼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티는 자신이 경찰에게 이와 같은 미제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크리스티의 말에 의하면 애슐리는 자신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 영혼이 헤매 다니다가 크리스티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티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이 피해자 애슐리는 그녀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됐고 그녀의 사체는 사람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곳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2008년도에 애슐리의 사체는 심령술사 크리스티가 말한 곳에서 정말로 발견되었고요. 그녀의 남자친구는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지만 실제 일어났던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해는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빠이.